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일환 대법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사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대법관 되신 이유에 대한 생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관님께서 처음에 대법관 되신 게 언제 되신 거죠, 그러면? 2006년 7월 11일 날 되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하는 말이 뭐 하루만 즐겁고 뭐 6년은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게? 뭐 사실입니다. 예, 예. 아, 그게 그럼 대법관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기분이라기보다 뭐 그때는 벌써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이니까 뭐 젊은 시절처럼 막 좋다 그런 생각은 들진 않고 뭐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근무할 기회가 왔구나 하는 그런 뭐 기분 또 좀 책임감도 느끼고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제가 예전에 대법원 근무할 때 보면 대법관님은 가면 인사도 잘 못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식당도 약간 뭐 달랐던 것 같은데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법관님들끼리 같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대법원은 이제 그 구내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가 대법관들이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각자 시간 맞춰서 가는데 대법관들은 보통 12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12시 한 30분쯤 갑니다. 왜냐면 12시에 나가면은 이제 여러 판사들이나 일반 직원들하고 복도에서 자주 부딪히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12시 반쯤 가서 이제 거기서 테이블에 세 군데서 나눠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이게 그럼 대법관 하시면 건강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워낙 일이 많아갖고. 뭐 저는 뭐 테니스도 치고 또 걷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매일 1시간씩은 의무적으로 걷는 식으로 해서 아, 근데 그러면은 걷는 동안에도 또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거는 뭐 처리하는 순서가 뭐 따로 있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오면은 제가 있을 당시는 이제 바로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봅니다. 아, 그러면은 한 50% 내지 60% 사건은 제가 본 그 범인에서 끝을 내버리고 남은 한 40% 정도 되는 사건은 분류를 해가지고 전문 연구관이 있는 데로 보내는 것은 그걸로 보내고 또 우리 전속 연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속 연구관한테 보내고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고 아, 뭐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은 검토가 끝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신 건가요? 보통 출퇴근 시간 이런 거는? 뭐 근무 시간은 뭐 경우 같으면 뭐 하여튼 6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더 일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직원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또 집에 와서 볼 거 있으면 집에 와서 이제 한 2시간 뭐 2~3시간 더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책에서 공부하면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고 맨날 외우고 뭐 이런데 그러면 그거 판례 같은 거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주로 판례를 만든다기보다 쓰시나요, 그러면? 판례는 뭐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그 기준이 되니까 그 사건에 떠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올 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문헌도 보고 또 종전에 판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또 교과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참작을 해서 만들게 되는 판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법률 문제가 있으면 아주 조심해서 그 판례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판례가 그 사건에만 맞는 판례가 아니냐는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판례도 다양하지요.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한 게 전원합의체 이런 예. 거는 아무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 설명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전원합의체는 대충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전원합의체는 사실은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은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이건 이제 명령규칙이나 이런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든지 또는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전원합의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소부에서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제 걸러져서 전원합의체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법관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뭐 판결이나 뭐 이런 게 혹시 뭐 한두 개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저는 뭐 대법관 하면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그 제주도 지사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를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크게 그걸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하여튼 위법하게 수집돼도 증거 자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다는 판결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걸 변경을 하고 판결을 낸 것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뒤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 돼가지고 요즘 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잘못 지키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 또는 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돼가 피의자 신문을 하면은 그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조언, 뭐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로스쿨은 사실은 사법시험이 너무 폐해가 많아가지고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로스쿨 변호사 시험 자체가 또 옛날 사법시험과 같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스쿨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로스쿨 제도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로스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이 너무 영세한데도 많이 로스쿨이 됐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는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가 과연 충분한가 안 한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유사직종이 있는데 이 유사직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 논의하면은 너무 어려운 또 시끄러우니까 다 덮어놓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로스쿨에 이제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못한다든지 또 졸업은 해도 시험이 안 돼가 몇 년 재수를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결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법조계하고 학계가 좀 타협을 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로스쿨에 오는 학생들은 사실 저는 법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내 취미에 맞다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막연히 그냥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성공이라기보다 하여튼 여기 와서 적응을 해서 좋은 법조인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서 이 직업 하겠냐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추천하겠냐 하는 이런 걸 맨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다시 태어나서 이 직업을 하겠냐 하면은 사실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제 자식은 제가 이제 둘을 키웠는데 그 성품을 알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 않았어요. 뭐 또 권했으면 와서 그런지 알겠지. 근데 저는 안 권하고 자기들 갈 길을 자기들이 간 것에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